렉처에서는요, 트랜전트에 대해 다룰 거예요. 이 전까지는 우리가 트랜전트가 아니라 thermal equilibrium 상태나 steady state에 대해서 다뤘죠. thermal equilibrium은 아무것도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은 거고, steady state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준 거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정한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거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다룰 이 렉처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줄 거예요. 이럴 때 PN 정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번 렉처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걸어주는 바이어스를 외부 에너지를 바꿔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렉처에서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어떤 때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다가 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제거했다가 다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제거했다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외부 포텐셜을 바꿔주는 방법을 한번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다가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다가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트랜지션을 또 보기도 할 거예요. 이거 둘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C 시그널을 인가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외부 포텐셜을 걸어줬을 때 PN 정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PN 정신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continuity equation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continuity equation 기억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자, continuity equation이 뭐였냐면 얘였어요. 자, 얘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위치만 좀 바꿔줄 거예요. 좌변, 우변 이렇게 좀 바꾸고, 분모 분자 나눠주고 해보면 이와 같이 current density에 대해서 우리가 이퀘이션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적분을 할 거예요. 양변 적분해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앞장에 있던 이퀘이션이 얘예요. 여기다가 좌변, 우변에 A를 곱해줄게요. 단면적이에요. 유닛 에어리어를 곱해줬어요. 이거 왜 곱해줬냐면 이 왼쪽 그 좌변에 있던 애들을 current density가 아니라 current로 바꾸려고 해주는 거예요. current density는 current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다시 current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써보면 이 좌변만 보면 IP 제로 마이너스 스몰 i를 씁시다. IP0 마이너스 IPX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여전히 같을 거예요. 다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을 이 밑줄 칠 이퀘이션을 풀 건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해요. 자,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기 위해선 또 두 가지 가정이 여기서 필요한데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P 쪽의 도핑 농도가 N 쪽의 도핑 농도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PN 정션은 P 플러스 N의 정션이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는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PN 정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 N 쪽의 길이가 P 플러스 쪽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을 두 개를 함으로부터 우리가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xn equal 0, 즉 디플리전 리전과 n타입 리전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커런트는 모두 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P 쪽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훨씬 높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홀이 넘어오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N 쪽의 콘센트레이션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은 낮을 거예요. 따라서 xn equal 0에서의 커런트는 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xp0는요. xp가 아니라 ip 그냥 i0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첨자 없이 das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커런트는 홀에 의한 커런트다. 자, 요런 지금 가정을 하나 우리가 얻었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xn equal infinite에서는 전류가 그 홀의 전류가 제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n 리즌이 길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p 리즌에서 넘어온 홀들은 디퓨전해서 이렇게 쫙 퍼져가면서 리콤비네이션 돼가지고 사라질 텐데 이게 굉장히 길이가 멀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애는 거기는 이제 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IP 인피닛은 0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바운더리 컨디션을 요 위의 수식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그리고 그 전에 이 수식을 우리가 적분을 할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보면, 자, 그러면 x에다가는 인피닛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x0은 0이고, 뭐, x0 넣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거 지워질 거고요. 얘는 I 제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자, I는 IP. 이거 IP 0일 때, x 이꼴 0일 때의 I라는 거죠. IP라는 거죠. 어딨어?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는 IPX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대를 넣고 보면 IP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얘는 0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좌변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고요. 우변은 그냥 이쪽에 있던 거에 A 곱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요거 뭐냐면요. P 쪽, 그 N 쪽에 있는 홀 익세스 캐리어를 다 적분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P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봐보면요. 얘도 QP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수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P 쪽에서 N 쪽으로 넘어온 홀 커런트는 뭐와 뭐의 합이라는 건데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홀 커런트와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익세스 캐리어의 양의 합이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라지는 거 빼고 변화한 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얻은 제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해볼 거예요. 뭔가를 할 거냐면은 자, 이러한 그래프를 봐보면요. t 이꼴 0 전에는 요거 t 이꼴 0 전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어요. 포워드.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다가 t 이꼴 0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t 이꼴 0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없앤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전류가 0이 됐어요. 원래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전류가 있다가 갑자기 전류가 0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아무 바이어스를 걸어주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 바이어스가 변하는 이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구했던 수식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얘를 풀 건데 그러려면 일단 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좋겠죠. 자, 첫 번째로 t가 0보다 클 때 전류는 0이에요. 여기 0이잖아요. 자, 요거 오케이. 두 번째로는 t 이꼴 0일 때 n 쪽에 남아있던 익세스 캐리어 차지들의 총합, 요 QP는 뭐냐면은 이 포워드 바이어스 때 있었던 그 차지의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수식 어떻게 하냐면은 I는 QP의 TP인데 요거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계속 지속해서 흐를 때의 현상인데 흐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그 멈춘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아직 흐르던 상태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흐르던 상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QP, t 이퀄 제로일 때 QP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컨디션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 이퀘이션을 풀어볼 건데 뭐 이 이퀘이션을 푸는 건 여러분들 자유죠. 어떤 방식으로 풀던. 여기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좌변은 뭐냐면 IT인데
지금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난 다음 순간을 분석을 하니까 t가 0보다 클 때를 분석을 해야 돼요. t가 0보다 클 때 i는 0이었죠. 그럼 얘 0이란 말이에요, 지금. 0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해도 그냥 0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텀을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t가 그냥 s가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분되어 있는 거를 보내야 되는데 s 붙이고 초기값 빼주면 돼요. 이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초기값 뭐였냐면 초기값은 얘였어요. 초기값은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얘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오고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뭐 여러분들 라플라스를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방 푸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결론은 이 수식만 나오면 되는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익세스 캐리어는 처음 값, 그러니까 처음 값 얘죠. 처음 값 얘예요. 처음 값으로부터 라이프타임이라는 타임 컨스턴트를 갖고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에 따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 = 0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딱 멈췄는데 멈춘 순간부터 q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간부터 익스포넨셜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없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을 그냥 이 두 그림으로만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익세스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t = 0일 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는 x축은 x 엑시스는 저 로케이션이고요. 디스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디플리전 리전으로부터. 여기는 익세스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이요. 원래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퓨전 하면서 리콤비네이션 돼가지고 줄어들죠. t = 0일 때 넣어주는 걸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시간 좀 지나면 이렇게 더 감소하고 시간 좀 지나면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다 적분한 게 Q죠. 그러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프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x-axis가 달라요. 얘는 시간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t = 0일 때는 이렇게 양이 커요. 초기 값으로. 이거 다 적분한 거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익세스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이와 같이 변하고 그럼 아까와 비교해서 적분하면 양이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걸 지금 이와 같이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QP에 대해서 소식적으로 써보면요. 여기가 익세스 캐리어죠. 여기가 익세스 캐리어예요. 얘를 한 번 더 했네. 쭉 적분을 하면 돼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걔가 그거 곱하기 QA 한 게 결국 QP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 수식으로부터 델타 PN에 대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편, 우리가 델타 PN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델타 PN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건데, 결국 얘와 얘가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V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VT에 대해서. 정리 가능하겠죠. VT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자, 요거 뭔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한 가지 더. 요거는 사실 QP예요. QPT인데, QPT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T = 0부터, 사실 T = 0에서 포텐셜을 없애준 거예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T = 0보다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캐리어가 남아있었죠? 익세스 캐리어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익세스 캐리어가 남아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션에 걸려있는 볼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이 있었으면 100, 90, 80, 70 이렇게 감소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Q가 서서히 감소해요. Q가 서서히 감소해. 그러니까 원래는 V가 있으면 Q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Q가 있어도 V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Q가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QP로 인해서 V도 남아있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런데 이 V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포워드 걸어줬다가 갑자기 노바이어스로 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보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진정한 노바이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굉장히 빨리 하고 싶으면 이 현상 때문에 이 빨리 변화가 안 될 거예요. 이 빠른 변화를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좀 현상인 거죠. 우리 다이오드는 단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다.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류를 레귤레이션 해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정류해줄 수 있다. 렉티파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빠른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대로 렉티파잉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스위칭이 필요한데 패스트 스위칭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를 패스트 스위칭하는 PN 정션 다이오드로 PN 정션으로 바꿔줄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N 리진을 짧게 만들어요. 이게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원래 N 리진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돼가지고 Q가 많을 건데요. 얘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적분을 못하니 Q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Q 자체가 작아졌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Q가 더 빨리 사라진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볼테이지도 더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네로 베이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패스트 스위칭이 가능하게도 하고요. 다른 방식은 뭐냐면요. 리콤비네이션 센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요 라이프 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을 줄이면 빨리 익세스 캐리어가 사라지겠죠. 그에 따라서 빠르게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익세스 캐리 라이프 타임을 어떻게 줄이냐? 리콤비네이션이 잘 일어나게 하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골드를 좀 섞어주는 건데요. 골드는 그 실리콘의 밴드갭 중간쯤에 되는 에너지 레벨을 가져요. 여기가 컨덕션 밴드 EC, EV라고 할게요. 실리콘의 EC, EV예요. 골드의 에너지 레벨은 이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 레벨에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리콤비네이션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이 리콤비네이션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PN 정션이 패스트 스위칭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본 거는 포워드 바이어스, 노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 노 바이어스의 트랜지션 상황이었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이렇게 걸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회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보면 저항과 PN 정션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직렬 연결 양단에 포텐셜이 가해져요. 일반적으로 포텐셜이라고 하면 V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E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V를 좀 이따 다시 쓸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노테이션인 E를 써준 것 뿐이에요. ET라고 써있지만 얘가 포텐셜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볼테지예요, 볼테지. 자, 그러면 이 볼테지가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한대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플러스 2,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로 인가가 되는데 여기도 그냥 2라고 쓴 이유가 여기가 포텐셜이 2라고 표시됐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2가 뭐 일렉트릭 필드나 에너지의 2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전압 값을 의미할 뿐이에요. 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요 플러스일 때 포워드고 마이너스일 때 리버스인데요. 이렇게 가게 되면 잘 안 보이나? 색을 지우고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포워드에서 리버스로 온 거고 다시 뭐 이렇게 하면 리버스에서 포워드 포워드에서 리버스로 온 거예요. 자, 포워드에서 리버스로 가는 상황을 보면요. 포워드일 때는 P 쪽에서 홀이 많이 넘어와서 N 쪽의 익세스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디퓨전 하면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질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포워드를 딱 그만주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감소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고 시간 더 지나면 이렇게 감소하고 시간 더 지나면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잖아요. 그럼 반대까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전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우리 요파형 봤잖아요. 요파형 PN
이게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의 홀 concentration이고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주게 되면 이거보다 마이너스 pn까지 내려가서 0이 된다. 그 그래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동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동안에는 익세스 캐리어가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걸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포텐셜이 계속 걸려있을 거라는 거예요. PN 정션에. 포텐셜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랑 얼추 비슷하게 걸려있을 거다. 자, 그럼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포텐셜이 어떻게 걸려있냐 생각해보면 여기 전압이 이 R과 이 PN 정션에 나뉘어 걸리겠죠. 이렇게 나뉘어 걸릴 거예요. 이거 KVL 적용해봐도 되고 뭐 볼테지 디바이딩 해도 돼요. 그런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저항은 이 외부에서 달아준 저항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의 그 PN 정션에 걸리는 그 포텐셜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PN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거의 쇼트인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 캐리어들이 다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SD라고 할게요. 자, TSD.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봐보면요.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있을 때예요. 여기가 포워드일 때 VT가 PN 정션 양단에 걸리는 포텐셜인데 거의 0에 가까운 전압으로 걸려있어요. 쇼트니까. 그러다가 얘가 이제 리버스일 때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간은 얘가 유지가 된다라 그랬죠. TSD 동안은 얘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이 회로를 가져와서 봐보면 원래는 이와 같이 이거 쇼트가 돼 있는 스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쇼트 돼 있는 이와 같이 전류가 흘렀을 거예요. 이때의 전류를 IF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TSD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포텐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지금 부호 반대로 그렸으니까. 그럼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원래는 이 다이오드가 빨리 끊어져야 돼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전류를 아주 작은 세츄레이션 전류밖에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TSD 동안은 이 스위치가 아직 이 PN 정션이 아직 쇼트되어 있는 스위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 전류 얼마냐? 얘가 만약에 쇼트되어서 거의 포텐셜이 안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 전류는 마이너스 IF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봐보면 포워드 읽다가 리버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만큼의 전류가 그냥 부호가 확 바뀌어요. 이게 유지가 되다가 포텐셜이 사라지면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0으로. 0은 아니고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혹은 제너레이션 커런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리버스 리커버리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이오드를 만들어 보면요. 요거 때문에 손실이 꽤 생겨요. 요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자, 요 그래프가 사실 상당히 좀 보기가 애매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포텐셜이 걸려 있다가 이렇게 딱 바뀌게 되면 플러스였다가 그러니까 포워드였다가 리버스가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감소해야 되는데 그 익세스 캐리어가 사라지는 동안은 이렇게 반대로 흘렀다가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이런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라는 내용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그려진 그래프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앞에서 TSD라는 거 봤어요. TSD 동안은 그 PN 정션의 포텐셜이 남아있어서 마치 쇼트된 스위치처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리버스 리커버리 커런트가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가 흘러버린다라는 걸 봤었는데 이 TSD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PN 정션을 정말 아이디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뭐 베스트는 없애는 거지만 안 없앤다 그러면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돼요. 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은 에러 펑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구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꼭 외우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좀 정성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건 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은 라이프 타임에 비례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았어야 되냐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을 줄여야지 아이디어란 PN 정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 라이프 타임을 줄이면 된다라는 거죠. 아이디어란 PN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라이프 타임을 어떻게 줄이냐? 다행히도 우리 이전에 봤어요. 어떻게 줄이냐? 패스트 스위칭하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죠. 골드를 적당히 섞어주면 이 골드는 저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 사이의 중간 정도의 값의 에너지 레벨을 갖기 때문에 이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리콤비네이션 센터로 이용을 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더 리콤비네이션이 잘 되게 해서 라이프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리버스 리커버리 트랜지션의 트랜지션트의 영향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워드 리버스의 트랜지션도 확인을 했어요.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면 이번 렉처 전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PN 정션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봤고요. 두 가지를 봤죠. 포워드, 노바이어스, 포워드, 노바이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워드, 리버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포워드를 주고 있다가 리버스로 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리버스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포워드의 성질이 꽤나 유지가 된다. 얘가 이제 non ideal effect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